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HQ 초대석 그 시간 옮기고 첫 번째 이제 초대석으로 초대한 손님이 김성훈 전 한나라당 디지털 정당 위원장입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하면 한나라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이 당시 민주당보다 훨씬 더 선진적이었어요. 디지털 측면이나, 그러니까 그 문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또, AI라든지 혹은 첨단 문명, 또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먼저 움직였고, 먼저, 어떤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 정당이 한번 이끌어보자라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직접 그것을 이끌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AI와 그 다음에 디지털과 관련된 IT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번에 제가 초대를 한 건 AI와 정치. 이번 총선은 AI가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제로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가 22대 총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해안과 그다음에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 조금 앞으로 좀 끌어주시겠어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예. 저하고는 뭐 제가 현장 기자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죠. 당직을 오랫동안 맡고 계시고 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에 또 계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예. 조금 자기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실까요? 저는 뭐 2004년도에 당 운영위원이었고요. 네네. 이제 말로 당무위원이었습니다. 네네. 최연소 당무위원이었고 그 이후 2008년도, 9년도 디지털 정당 위원장을 좀 역임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표실 부실장, 그다음에 또 2012년도, 11년도에 디지털 정당 위원장으로 있다가 네. 당에서 당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니, 저 국민의힘은요 부실장한테 무조건 공천을 주는데, 여기 한나라당은 부실장인데 공천 안 주나 보죠? 안 줬나 보죠? 예. 자, 지금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잠깐 뭐. AI 시스템과 관광이라는 오프라인 관광을 접목시켜서 네. AI 투어 개발하고 있는 IT 기업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어쨌든 그 이후에 당에서 떠나신 이후에도 계속 IT와 관련된 그런 그 일을 직접 현장에서 하고 계셨는데, 질문에 들어가 보죠.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는 건 꽤 오래됐습니다. 뭐, IT라고 이름 붙인 건 굉장히 오래됐고,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다 또는 뭐, AI다 이런 것도,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뭐, 이 IT,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순기능, 역기능 다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순기능이요? 어떤 것이 역기능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이 1990년도 말쯤에 등장해가지고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2010년쯤입니다. 네. 2009년 말에 이제 스마트폰이 애플이 등장하면서 애플폰이 등장하면서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스마트 시대, 소위 SNS 시대, 뉴미디어 시대로 등장하게 됐죠.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서 10년 좀 넘어서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 시대. 네. 작년에 본격적으로 오픈 AI가 GPT라는 챗봇을 개발하면서 네.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 탄생하면 스마트폰 탄생까지 10몇 년이 걸렸고 네네. 스마트폰부터 GPT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10년 좀 짧게 걸렸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구글 우리가 알파고 기억을 하시죠? 알파고 2016년에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16년부터 5년 사이에 네.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버린 그렇죠. 경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발전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 그게 또 역기능. 네. 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특히 AI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엄청난 논란들이 많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규정 짓기도 애매할 만큼의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도 아직 그 규정들을 만들어 놓지 않은 나라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요즘 항상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같은 경우, 네네. 예, 오토마크를 찍어라 네. 라는 걸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달 2월 3일 날 모여서 오토마크 어떤 표시를 딥페이크 같은 영상에 같이 찍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딥페이크가 얼굴을 합성하는 거예요. 예, 이 예.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이것을 가짜로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건데 네. 이걸 혈류를 추적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이런 혈류를 추적하는 뭐 딥페이크를 방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하지만 이 EU 같은 경우는 얼굴 그 자체를 정보 수집하는 것을 네.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수집을. 그리고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매출의 한 7%를 가진급으로 지급하게끔 만들어 놔버리죠. 자, 여기서 잠깐만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딥페이크가 뭔지 잠깐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는 아닌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그 방송에서 나와서 했던 장면을 완전히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그렇죠. 마치 양심 고백을 했다. 잘못한 것도 전부 다 자기가 인정을 한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딥페이크가 아닙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말한 것들을 잘라 붙였는데도 놀랍게도 아주 기가 막히게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연설한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딥페이크는 아예 없는 것을 지금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없는 걸 창조한다는 게 보다는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네. 점점 그러니까 가짜로 인식하지 못하게 이 AI가 계속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네. 완벽하게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딥러닝 작업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딥페이크라는 단어 자체가 딥러닝 플러스 페이크라는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아하.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교황이 어린 아이들을 추행했다든지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교묘하게 완전 딥페이크로 지금 만들었다고 하던데. 특히 가장 지금 논란이 됐고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지난달에 네. 테일러 스테이프의 네. 그 얼굴 영상을 예, 예. 이 음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하. 유표해가지고 예, 예. 이게 사라질 때까지 미국에서 아주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다음 4,700만이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야동에서는 AI,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아주 흔하게 지금 쓰이고 있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셀럽들의 얼굴을 오래됐습니다, 그런 것은. 그 상대 예. 어떤 그런 이 상대로 해서 이 굉장히 그 음란한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근데 실제로 정치에서는 더 큰 어떤 영향력이 있지 지금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올 2월 6일 날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네네. 빅테크 기업 20군데가 모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 메타, 트위터 등등 빅테크 기업 20군데가 모여가지고 올 미국 대선 11월 네. 16일 대선에 이런 딥페이크를 어떻게 방지할 건가? 네. 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딥페이크로 올라온 저작물에 대해서는 네. 무조건 라벨을 붙이는 식으로. 아하. 그리고 만약 이것을 잘못해가고 사용했을 때는 바로 삭제를 하는 거를 네. 합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에 대한 이런 의식들은 강화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딥페이크가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이 딥페이크를 또 찾아주는 AI 기술이 있어요. 찾아준다고요? 예, 예. 이 딥페이크인가 아닌가를. 그 가릴 수 있는. 예, 예, 예.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냐면 얼굴에 갖다가 얼굴 혈류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딥페이크는 사진을 하니까 얼굴 혈류가 없지 않겠습니까? 혈류라는 게 뭐죠? 얼굴에 우리 피부에 보면 그 피 있잖아요. 피 흐름. 네. 이것을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딥페이크하고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짜로 만든 거냐? 예. 아니면 진짜 사람이냐? 예, 예, 예. 네. 그래가지고 하는 인텔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도 있고 네. 이름이 페이크 캐치인데 네네. 그것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밌는 것은 이것을 또 넘어가 버리는 네. 이것을 또 이것을 뭐랄까 이거에 안 걸리게 하는 네. 딥페이크가 또 나오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가 점점 약이 나오면 그 약보다 더 극악해지는 그런 바이러스가 탄생하는 거는 마찬가지네요. 계속 이 싸움이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계속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제도 적용 범 영역에서 상당하게 이것을 규정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문치씨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나라도 대책이 있나요? 딥페이크와 우리나라는 관련한 지금 이렇게 묻고 문광부에서요. 네네. 작년에 2023 AI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네네. 아직 법제화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작물을 가지고 네. 너무 많은 가짜 아니면 인용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이것을 저작물로 봐야 될 건가? 아니면 뭘로 봐야 될 건가? 네네. 원칙은 저작물로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저작물법에는 인간의 상상과 감정을 네. 만든
저작물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건 그렇죠. AI가 만든 거거든요. 아하. 근데 현재 어떤 규정돼 있는 법이라든지 그런 체계 안에서는 그것을 저작물로 볼 수 없다라는 예, 거군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렇군요. 미국은 아주 더 강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편집 저작물이라는 거라고 네. 얼마 전에 특히 올 1월 달에 나라 지식정보란 이 영화사에서 네. 영화를 AI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편집 저작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뭔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AI를 가지고 만들었어도 네네. 사람이 얼마만큼의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어허. 얼마만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라든가 창조물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편집 저작물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네네.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저작물로 네. 듣는 우리나라가 이번에요. 예. 근데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1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디냐면 이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예. 아, 참.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저기 짝퉁 맨날 그렇죠. 베끼고 예, 예, 하는 예, 예. 나라에서 그걸 또 뭐 저작물로 인정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네. 현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저작권에 대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논의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시청자들이 재밌어하는 게 뭐냐면 그럼 저작권을 AI가 만들 때 저작물을 등록 안 하고 그럼 AI는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딥페이크라든가 뭐 이런 AI 생성형 AI에서 네. 창조물을 네. 그것도 다 데이터를 수집해 갖고 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데이터는 누가 주느냐? 예, 예. 기존의 데이터를 줌으로써 이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모집해 갖고 생성형 AI를 만들라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데이터를 주는 사람들은 예. 한테 다시 이 조작료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신문협회에서도 네. 뉴스를 사용해가지고 AI가 만약에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네네. 그거에 관련해서 뉴스를 사용한 대가를 내주라라고 네. 이제 이 저기 정부에 또 이 입법한 내용을 청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내용을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다. 네, 그렇군요. 다시 이제 AI와 정치 문제를 한번 해보죠. 이제 AI의 속도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PC가 나온 다음에 10년 정도의 주기에 인터넷이 나왔고 인터넷에서 10년도 안 된 상황에서 AI까지 오는 상황, 그러니까 20, 30년 내에 속도가 점점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의 빛의 속도로 정말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AI가 정치 체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정치에 좀 들어가기 전에 앞서 5년 내에 네. AI가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한답니다. 시험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지금- 규제, 그러니까 규제 장벽. 일반 일반 그 우리가 이 뭐 의학 시험 뭐 고시, 행정고시, 다 외모고시, 통과한답니다. 모든 사무-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들을 네, 예, 예. 그랑제골, 뭐 프랑스, 네, 다. 다 그냥 전 세계는 5년 안에 통과할 수 있다는 어.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AI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인간을 거의 넘어섰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예. 5년 내에. 예. 근데 이제야 이제 정치라는 문제에서 AI가 딥페이크라든가 다른 영역을 들다 보니까 네. 이제까지 정치라는 영역이 딥페이크나 AI에 대해서 좀 멀어져 있었어요. 멀어져 있다면 지식이 부족하기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입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것처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딥페이크가 지금 아까 말씀 딥페이크 같은 것들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으로 활용되고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정치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지난 연도에 보면 펜타곤을 갖다 폭파했던 뭐 네. 영상이 나온다든가 네. 그다음에 가짜 영상. 강짜 영상이라든가 뭐 말씀하신 뭐 누구의 지금 뭐 트럼프는 뭐 딥페이크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이제 클린턴도 많고요. 클린턴도 그 가짜 영상 바이든도 있고요. 바이든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영역으로 직접 문제가 되기 시작하기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정치 영역에서 엄청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게 근데 합리적인 규제인가 아니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AI 기술을 예측해갖고 하는 규제인가 예. 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너무 이 AI를 기술적인 문제로 기조해버리는 경우에 AI 발전을 못 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 영역이라는 게 어디 것까지 AI 문제를 손을 댈 건가 예.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구체적인 뭐라 할까
의원들에 대한 교육들도 필요라고 생각해요. 네, 입법을 하는 의원들에 대한 네, 것들도요. 입법 문제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예. 하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국민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IT는 우리가 뭐 세계 최고급에 속해 있어. 아니면 뭐 인터넷 속도 봐. 뭐 외국 나가면 속도 느려. 이런 식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AI는 어떻습니까? AI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인 어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그래도 지금 선두권에 지금 추격을 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선두권이라고는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예. 우리나라 경제 수준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수준 세계 10위권이면 세계 10위권 예, 내는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라는 게 차이가 너무 나고요. 네. 이 AI는 기술이라는 게 좀 더 나은 기술이 발전되면 그 다음 기술은 그냥 없어지는 거라서 12 정도 갖고는 AI의 한계가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의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AI는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GPU라든가 예, 예. 이 반도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산해내고 그다음에 AI 이 전용 반도체들을 더 강화시켜 나간다 하면 네네. 멀지 않은 미래에 저는 한 번쯤 따라잡아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독자분들이 지금 논쟁도 많이 벌이는데 이거예요. 제가 쭉 흐름은 규제해야 된다. 이거 너무 두렵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필요악이 아니냐. 지금 기조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어떤 영역을 지금 인간이 침범하는 게 아니냐. 너무 디지털화돼 있어서 불안하고 또 불편한 점도 있다. 너미님이 또 그렇게 남이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 이런 공포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맞는 말씀이에요. 속도가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SNS도 나왔을 때,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좀 약간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연령층이 많으면 스마트폰이 잘 못 손댄다든가 네. 인터넷을 잘 못 온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정보 편중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AI 같은 경우는 이 속도로는 정말 한 지금의 40대들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젊은 40대 나름대로 젊다고 하는 친구들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진짜 공포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속도 자체만 가지고. 그럼요. 예. 그리고 나와갖고 지금 하는 챗GPT 같은 경우는 지금 코딩도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사진 한 장 있으면 사진하고 영상 다 만들어줘요. 예. 그 다음 음악도 자기가 원하는 음악 다 만들어줘요. 예. 뭐, 엊그저께 이번에 지난달인가 이봄이라는 AI가 한 30편가량 곡을 만들었는데. 새롭게 창작해서. 그게 그 홍진경의 뭐 사랑의 24시도 사랑의 24시가 정확히 아는데 예. 거기 홍진경 노래도 그 AI가 불러가지고 유명해졌는데. 네. 그게 저작권 협회에서 음반 저작권 협회에서 돈을 이번부터 안 주기로 했어요. 작년 7월 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런 조정료를 안 주기로 했죠. 네. 그런 일들부터 해갖고 점점 이게 이제 모든 곳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심지어는 자기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연예인처럼 얼굴을 꾸며가지고 DPK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기업에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그럼 350억 이상을 어떤 기업들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금융 같은 것도 의료 같은 AI가 잘못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AI는 학습을 데이터하고 딥러닝을 하기 때문에 네네. 무슨 소스를 이 데이터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를 줬다. 네. 특히 의료 같은 데이터를. 네네. 그럼 잘못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랬을 때의 피해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뭐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사기네요. 예. 여기 지금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느끼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사람들은 공포가 어쨌든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점점 더 공포스럽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려버리는 거죠. AI로 애들의 목소리들을 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뭐 공포스럽죠 진짜. 그죠? 그 AI로 하면 조선족 사투리가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AI를 가지고 가수 이연인 노래를 AI가 부르는 노래를 만들어 미드넷이라는 것을 네. 발표했는데 네. 또 AI로 발표할 때는 뭐 베트남, 스페인어 다 발표할 수 있잖아요. 쉬우니까 네, 바꾸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또 이게 인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순기능적인 면에서는 또 잘 활용돼가지고 쓰이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역기능 면이 너무 또
잔인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너무 많은 피해를. 네. 그래서 공포스럽게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정부 기관 내에 아니면 뭐 과학기술통신부라든가 거기 안에 아니면 별도 어떤 청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인터넷진흥원 같은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AI 전반을 거기서 다루고 입법부터 아니면 문제점들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지금부터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기술이 너무 빨리 진화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만들려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사실 그 이전부터 모든 어떤 문명들은 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홀로 고립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저는 이 정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정부다. 예. 디지털 플랫폼 정부들을 표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뛰어야 할 거 따로 있고 또 보건복지부 사이트 들어가서 해야 될 거 예. 따로 있고 한 가지 어떤 뭐 자기가 어떤 민원 사항이 있더라도 각각 그 부처가 마다 사이트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한 군데에 그냥 다 한 군데만 한 사이트만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통합해서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과 또 함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 뭐 통합 데이터 관리 역시 그리고 데이터의 공유 역시 사실은 앞으로 빅데이터와 AI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똑같은 거나 그건 마찬가지죠. 두렵다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뒤처진 그렇죠. 갈라파고스의 섬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요? 이거에 대한 뭐 해답을 바로 드리기에는 좀 그러는데 네. 중국이란 나라는 예전부터 빅데이터, 얼굴 데이터를 감시 때문에 네네. 많이 수집했거든요. 그렇죠. 아까 위구르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아예 인체 정보를, 생체 정보를 그렇죠. 전부 그런 다 것까지도 했고요. 수집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EU 같은 경우는 2월 6일 회의 때 인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예. 거의 막고 있어요. 이게 네. 이 데이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매출 7% 가리국으로 할 정도로. 네. 그러면 데이터가 많은 소위 말하는 이것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국가 체제가 네네. 우리 같이 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네. 소위 악영향 AI의 역기능들을 예. 논의도 하고 숨기려는 논의해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하고 네네. 어떤 그렇지 못한 반대적인 국가 체제가 갖고 있는 데들은 네. 이걸 한 단계 무기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이게 지금 AI 무기화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AI 실제로 군사적 무기를 그렇죠. 말씀하시나요? 군사적으로 많이 태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만약 한쪽에서 또 이렇게 발전시켜버리면 또 다른 쪽을 안 할 수가 없는 일이 그렇죠. 핵무기와 당연히.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한쪽 핵무기 대칭이 돼야죠. 예. 비대칭이.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여기서 단기간에 이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이걸 어떻게 정도 해야 될 건가 네. 말하기보다는 상당한 논의를 해야 되고 아하.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네. 그러니까 담당 기관을 네. 국가에서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단지 이건 그 부처의 하나 정도 갖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인터넷 지도관 같은 정도 규모로 하나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체계화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국방 쪽에 그 다음에 문화 이런 전반의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걸 국민한테 어떻게 또 교육시켜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한 깊은 논의와 실행 과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아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 이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도적인 부분, 이 시스템 만드는 것도 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법과 관련돼서의 정말 뒤떨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첨단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1987년 그 석기 시대예요. 1987년의 헌법을 그대로 갖고 있고 법률 체계도 전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개정됐다는 뉴스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법률 체제를 먼저 좀 헌법 바꾸기는 지금 힘든 상태고요. 네네. 뭐 다 개헌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네. 법률을 바꾸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네. 그분들이 지식이 깊지 않으면 네네. 또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 놓은 순간 이거 엄청난 파괴력이 갖고 가거든요. 이것은요. 네네. 예전처럼 뭐 뉴미디어 법안 만드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법안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뭐 잘못된 뉴미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네. 이 법안이 이것은 이거보다 파괴력이 더 크거든요. 네. 잘못된 법안 만들어냈을 땐 엄청난 이 안 좋은 효과가 크니까 AI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AI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AI에 대해서 의원들이 항상 학습하는 방안들을 네. 정당별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정당 안에서도 음흠.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의 국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게 하나 둘씩 만들어지다 보면 그 속에서 지식들이 쌓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이 서로 진영 논리로서 충돌하고 파당 정치를 하는 와중에 세계는 지금 AI와 관련돼서 또는 뭐 빅데이터와 관련돼서 우리가 안전하는 사이 훨씬 더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로 다가올 미래를 장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려면 어쨌든 우리는 이제 정치인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이 AI 등 첨단 산업과 관련돼서 능동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특히 이번 22대 총선에서 그런 관련된 정책과 공약을 어느 당이 내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 AI는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여기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데 공포스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다가왔고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준비 일 하더라도 늦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이라도 국가적인 방향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고 정당들도 그렇고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기본적인 지식을 터득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이번 총선 이후에 네. 이번 22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오늘 늦은 시간 이렇게 여의도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또 달려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AI와 관련돼서 또 앞으로도 많은 이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